안녕하세요. 북극해 해저 이야기입니다. 북극해의 바닷물 양은 지구 전체 바닷물의 1.3%에 불과한데요. 지구 전역 기후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은 큰데다 현재 변화 속도가 빨라서요. 관심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북극해 바닥에는요, 북미와 유라시아 두 개의 지각판이 맞닿아 있으면서 북극해를 가로지르는 해저 산맥이 있습니다. 해저에 솟아 있으면서 북극해의 해류 순환은 물론이고요, 해빙의 움직임과 바다 생물의 생활 패턴과 연관됩니다. 로모노소브 해령이라고 부르는 해저 산맥인데요. 북미 쪽 해저 분지와 유라시아 쪽 해저 분지 사이에서 깊은 바다를 가르고 있습니다. 로모노소브 해저 산맥은 북극해에서 주된 해저 산맥이고요. 1800km 길이로요. 북미 대륙봉 위에 있는 캐나다 최북단 엘스미어 섬 해저에서 북극 근처까지 확장되고요. 남쪽으로는 유시베리아 섬의 대륙봉까지 이어집니다. 해령의 높이는 해저에서부터 1800m에서 3400m에 이르는데요. 그 가장 높은 해령의 수심은 975m 정도입니다. 해저 분지 가장 깊은 수심은 4000m 정도고요. 대륙과 연결된 대륙봉에서 베링 해협과 프렘 해협으로 태평양과 대서양에 연결됩니다. 북극해는 육지로 둘러싸여 있으니까요. 가장자리는 대륙 지각이 쭉 이어지면서 바닷속으로 연결되는 대륙봉 얕은 바다로 쭉 둘러져 있습니다. 얕은 대륙봉 지역은 고생대와 중생대에 침전된 많은 퇴적물이 석유와 천연가스를 비롯한 많은 자원의 보고이기도 합니다. 북극해는 워낙 추운 지역에 위치해 있긴 하지만요. 매년 여름이면 대륙봉 위의 얕은 바다는 대륙에서 전해오는 열의 영향을 쉽게 받게 됩니다. 여름이면 최근 가온되고 있는 대륙 열 영향을 받아서 해빙이 녹았다가 겨울에 다시 해빙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두께가 조금씩 얇아진 채로 대륙봉 위 바다를 덮고 있습니다. 북극해의 대륙봉 지역 중에서요, 유라시아 대륙 북쪽에 위치한 렙테브 해와 동시베리아 해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름이면 시베리아 폭염에 바로 영향을 받는 지역이기 때문인데요. 여름이면 이곳 해빙이 무너지면서 북극해 광범위한 지역에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고 이 속도가 조금씩 빨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0년 9월 북극해 해빙은 유라시아 대륙 쪽의 대륙봉 위에는 해빙이 전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2021년 3월 겨울이 지난 북극해는 전역으로 해빙이 확장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2021년 10월 3일 위성 자료로 본 북극해 해빙 상황인데요. 유라시아 대륙에 가까운 바다에서는 해빙 형성이 거의 안 된 상황이고요. 캐나다와 그린란드 북부에는 몇 년간 쌓인 해빙이 남아 있어서 해빙이 빠르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해빙에 포함된 얼음 농도를 보면요. 해빙에는 아직 많은 물이 포함되어 얼고 있는 중입니다. 북극해 전체를 보더라도요. 해빙은 면적과 두께가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지난 수십 년간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왔습니다. 감소 속도는 1980년대 평균 겨울 해빙 면적이 1560만 제곱킬로미터였거든요. 그리고 9월에 그 최소 해빙 면적은 800만 제곱킬로미터였는데요. 2021년 9월 북극해 전체의 해빙 면적이 472만 제곱킬로미터로 조사되었습니다. 최근 10년마다 12.85%씩 감소되는 추세입니다. 불과 40년이라는 길지 않는 기간 동안 해빙 면적이 반 가까이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해양학자들은 북극해 전체 여름 해빙 면적이 곧 100만 제곱킬로미터 이내로 줄어들 것으로 암울한 예측을 합니다. 북극해에서 해빙이 녹는다는 것은요, 달리는 열차가 브레이크를 제대로 밟지도 못한 채 뜻하지 않는 사고를 당한 것과 같은 이치라고 다수의 환경학자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